네, 안녕하세요. 음악클럽 김승표입니다. 네, 이제 공연을 마친 실험 음악들 질곡 작고와 수가 만드신 우리 박장훈 작곡가님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장훈 작가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시간 계획의 순서니까요. 자유롭게 혹시 시간 가셔야 되는 분들은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너무 많이 가시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오늘 공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곡가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니면 무용, 뒤에 영상, 그다음에 전자음악뿐만 아니고 무대, 동선, 조명,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이렇게 아우르는 작품들이어서 마치 그 세상의 모든 예술을 다 이 자리에 한꺼번에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포맷을 준비를 하시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현실화시켰는지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깜빡 잊은 게 지금 스텝 인사를 까먹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음향 감독님이랑 스텝 인사를 지금 까먹어서 네, 죄송해요. 제가 조예쁜 음향 감독님과 건우와 진우 무대 감독님 박수를 어떻게 이거를 포맷을 기획하게 됐고 이게 또 현실화했는지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획은 별로 하진 않았었고요. 이제 이렇게 유망 페스타라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동안 했던 작업 방식을 계속 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해보면 좋겠다고 그 과정 중에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조금 음악에 좀 더 포커스된 형태의 공연이었는데, 제가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분야의 어떤 콜라보를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작품을 너무 많이 새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작품들과 새로운 작품들과 브릿지를 만들고, 평소 워낙 좋아하는 작가분들, 이제 신재현 작가님뿐만 아니라 무용수분들,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많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중간 평가도 잠깐 봤는데 완전히 다른 작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질문을 해야 생각했는데 오늘 안 읽고 나서 내가 잘못 읽었구나 계속 수정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저와 몇 년 전에 인터뷰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음악이 잘 쓰였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공연은 이제 한병철 철학가 이야기를 이렇게 프롤로트에 쓰신 걸 봤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셨나요? 워낙 좋아하는 철학가이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그 책 내용을 표현한 건 아니고 그 책으로부터 받은 그런 여러 가지를 제 삶이랑 계속 엮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질곡이 이제 착고와 수갑이라는 그 형태, 그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영감을 주는 단어였고, 제 삶이 질곡이 분명히 있거든요. 되게 여러 지점들에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런 삶의 모습, 삶으로부터 얻은 그런 영감들 혹은 이런 것들을 예술로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은 이번에 또 곡목 중에 또 존 케이지에 대한 오마주도 있고 해서 뭔가 이 플럭서스와 연관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들긴 했습니다. 혹시 이들과의 연결점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에서 이렇게 출발하신 건가요? 연주를 하고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백남준 선생님을 워낙 좋아하고 존 케이지, 마르실 듀샹 이런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되짚어 보니 거의 플럭서스 그룹이거나 혹은 굉장히 우연적이면서도 몸으로
신체랑 계속 맞닿아 있는 작업들과 어떤 움직임들이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모르게 그들의 흐름을 좀 이렇게 영감을 받지 않았나. 네. 그들의 어떤 작가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내신 하시는 모르게 점수받는 게 된 거군요. 네, 사실 이렇게 삶과 사회를 그 예술 작품의 소재 혹은 주제로 다룬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혹시 작가로서 제가 작가로서 이 냉철한 작가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선생님에게 작가 의식이란 무엇인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작가 의식이요? 내가 내 작가로서 내 작품 세계는 작품 세계로만 바꿔보도록 하죠. 작품 세계는 이러한 주제,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때마다 관심이 바뀌고 좋아하는 게 좀 바뀌는 편이라 어떠한 방향을 꼭 가지고 작업하진 않는데 지난 몇 년간의 어떤 작업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들은 보통 불만을 좀 표현을 하는 것 그게 꼭 사회적이진 않지만 개인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원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드러난 어떤 뭔가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고 좀 다이렉트로 얘기를 할 때는 좀 하려고 하던 작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객석에서 들으면서 주변 분들 얘기를 이렇게 저도 모르게 듣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아주 과감해 시달적이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아까 관객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저와의 대화가 아니라 여기까지 저의 질문은 사전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마이크를 객석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마 지금쯤이면 질문들을 아마 준비를 마음속에 하나씩은 꿈꾸고 정리하셨을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들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그렇습니다. 네,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요,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코멘트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작품들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작품 세계관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처음에는 대학교 학부 시절에는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론을 파괴하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 세대에 왔다고 했는데 오늘 공연을 보니까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 들은 것과 오늘은 현대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가 합쳐져서 장르를 구분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분야가 합쳐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 연도나 혹은 지금에 들어서 제4세대로 들어오신 것 같으세요? 막 세대를 나눈다는 게 되게 송구한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아직 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기별로 제가 해왔던 작업의 컬러들이 다르긴 했으니 아마 지금은 사실 최근 몇 년, 한 3년 된 것 같은데 3년 좀 넘었나? 음악 외에서 되게 많은 에너지와 영감을 더 많이 받고요. 사실 요즘 그리고 저한테 또 그렇게 주시는 영감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음악 외적인 분들도 더 많아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뭔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화되는 결과로서 꼭 그게 음악과 사운드로서 존재할 필요는 없고 보여지는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게 뭐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대를 굳이 뭐 나누자면은 4까지는 아니고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질문이나 피드백, 코멘트. 한 분 얘기하시면 그다음에 계속 또 두세 분씩 손들이 마련인데. 네. 네, 저기 계십니다. 일단 관객들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긴 했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작업 과정 중에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또 다른 예술적 감각에 대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맨날은 아니지만 뭐 일상적으로 듣는 것들, 보는 것들의 공연에서 특히 핸드음악 공연에서 그런 것보다는 좀 부분적으로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어딘가 있더라도 그냥 예술적으로 조금 더 다른 감각을 조금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브릿지의 어떤 연극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트로트가 나오는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말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되게 낯설고 이질적인 그런 모멘트들이 현대음악이랑 섞여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감각을 청중들이 어느 부분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술적 감각이 조금이라도 확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과정 중에서.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이거 준비하면서 힘들었던가요? 아니 뭐였지?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맥락이 어쨌든 중구난방이면 안 되고 음악은 다 다른데 어쨌든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묶여야 되는 게 저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뭐 작곡은 하겠는데 그 사이사이에 오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잘 묶여져서 하나의 어쨌든 큰 형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어찌됐든 하나의 큰 주제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거 원치 않았고 그래서 되게 이것저것 있는데 그 사이에 어딘가 뭐 메꿔지는 것 같은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다른 느낌을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좀 두려웠고 그걸로 인해서 창피할 수도 있고 혹은 비판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좀 그냥 다 했습니다. 그럼 이 전개는 어떤 시나리오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용감에 따라서 조직된 그런 이거죠.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질문까지는 그렇지만 피드백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포카스의 승리인 것 같아요. 박정 작가의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테이프가 시 뒤에 있는 인스톨레이션 등등
박정원 작곡가의 작가 외의 분들, 타자의 작업들 또는 이 공간 바깥의 세계들이 나름대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럼으로써 청중에게는 박정원 씨가 본인의 작업을 하듯 우리도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또 나의 바깥을 바라보는 어떤 종류의 방향성의 대화랄까 그것이 작품과 브리지 포에트리 퍼포먼스라는 이 포메이션이 그러한 승리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폼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은 폼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하면 질곡도 하나의 진동이잖아요. 진동이라고 하면은 그 진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바깥으로 손에 나가고 또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유사성으로서 큰 포맷을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직관으로 만들어진 이런 표현들이 독특한 포맷을 가지고 조직화됐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직관을 작품으로서 형성하고 우리가 또 수용하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포맷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네요. 네, 또 여기. 네,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지금 모든 곡들이 지금 착과 수갑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 안에서 비록 비언어적이지만 박정원 작곡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진행되던 곡들 중에서 그 목관악기 세대로 했던 그 앙상블 그 곡이랑 저 테이블에서 이제 화기주사 3명이 했던 그 곡들을 오늘 연주된 모든 퍼포먼스들 중에서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곡의 경우에는 박정원 작곡가가 뭔가 파괴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억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두 작품들도 어떤 파괴하려는 퍼포먼스인지 저는 그게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결이 다른 피스가 두 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이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라는 작품은 올과 맨의 작업이었어요. 이게 질곡을 위해 써진 곡은 아니고 이미 작년에 초연을 했던 작품이지만 당시 이 생각을 했던 것이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에 대한 그런 작품이었고 근데 그것을 되게 세련되게 밸런스라는 어떤 타이틀로 가게 된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일리송 그 아까 테이블 위에서 한 거는 결국 거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하나였어요. 엄마. 장난감. 일성에서도 맞습니다. 아마 몇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멘트 질문. 피드백. 네, 좋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진짜 새로워서 되게 재미있게 감명 깊게 봤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인 질곡의 소리에서는 그 무용수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대부분 속박되고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느꼈어요. 네, 마지막에 첫 흰색 옷 입으신 무용수분께서 검은색 옷 입으신 무용수분을 이렇게 분대로 막 묶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완전 처음 부분에 그 검은색 옷 입으신 무용수분의 몸을 이렇게
붕대를 감는 것 같은 형상을 하는 거랑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것 또한 의도한 것인지, 그리고 그게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제대로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당연히 계획되어져 있는 거고, 사실 안무가분이 여기 계시면 제일 좋은데, 네, 안무가 분이랑 저랑 되게 많이 만났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붕대가 아니라 물고기를 얼굴로 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고기 덩어리를. 근데 사실은 원래 계획은 저기 고기 써는 기계 정육점에 파는 큰 거를 실제 냉동고기 가지고 와서 다 썰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녹잖아요. 그걸 얼굴에 붙이는 걸 저는 첫 번째 이 작품에 생각한 게 첫 번째 씬이었고, 그것이 얼굴에 이제 붙이면서 떼지면서 눈과 코와 귀가 열리면서 또 이제 이어지는 퍼포먼스였는데, 네, 근데 공간의 어떤 그런 특성상 사실 입보기는 쉽지 않았고, 그래서 붕대로 얼굴을 전체를 감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제 몸으로 감고 얼굴은 가면을 씌우는 걸로 바꿨고요. 당연히 처음과 끝은 정해놓은 거고, 안무가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안무들도 사실 황천길,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체가 되어가는 과정, 물 끌고 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 음악은 국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설치물 앞에서 제사를 드려보자. 우리가 여러 가지 속박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방을 해보자.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뭐 진짜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안무가분이랑도 많이 만나고, 네, 연주자분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돼서 다 같이 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네요. 이거 한 번 더 하게 되면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고기로 하고 나중에 구워 먹는 걸로. 아, 좋습니다. 꼭 해석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분만 혹시 있으시면 한 분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해도 되고, 사실 이게 흔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퍼포먼스잖아요. 혹시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분, 아까 주셨는데 혹시 마이크가 네. 시작하는 제가 괜찮을까요? 저 사실 그 리플렛 읽을 때 작곡가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예술가로 살아남기에 모르겠다. 예술을 온몸으로 감각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과 진실이라는 이름은 나를 속박하면서 동시에 시키다. 예술가나 예술 동인자라면 조금씩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작품을 표현하실 때 어떤 음악적 원리가 있었는지, 어떤 음악적 형식을 택하셨다는 그 음악적 형식을 택하시면서 녹여내려고 하셨던 고민이나 형식을 택하시는 이런 걸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악적 형식과 뭐 그런 고민은 사실 별로 고민 많이, 그러니까 물론 폼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했고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저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사실 그 무슨 말이냐면 곡 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애기 때문에. 그러면서 든 생각이 더 질곡이구나 이게. 되게 뭐 애기가 아직 뭐 어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다른 일도 좀 많으니까 작곡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내 삶은 내 삶의 에너지 밸런스, 그러니까 이제 하는 가정에 어떤 역할이 있고 뭐 작곡가 아니면 학교에서는 또 다른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좀 짬짬이 작업을 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 그냥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매치가 됐던 것 같고, 대신에 너무 피곤할 땐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뭔가 되게 안 돼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진전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그러다가도 또 금방 또 회복되면 또 하고. 그래서 직업에 대한 형식법, 음악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제 삶 자체가 너무 즐겁적이어서 그냥 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도 생겼던 것도 같아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답이 좀 이상했던 것 같지만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작품을 한 1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10년 후에 한다면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느끼는 삶의 즐거움이 또 표현될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유기체처럼 사람의 인생처럼 변화하는 성장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대주 씨 얘기하세요. 네, 오늘 늦게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여기까지 계속 멘토링을 해주셨었거든요.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